안녕하십니까, 까칠농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지내는 어르신네 집에 왔습니다. 어르신이 옛날 과거에 이발업을 하셨어요. 한 30년 정도 이발업을 하셔가지고 오늘 머리 깎으러 왔습니다. 아저씨가 머리를 깎아주신다고 해가지고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발을 했고요. 지금 또 사모님께서 커피를 또 한 잔 또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있습니다. 서로 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살아가는 게 좀 좋죠. 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이죠. 네. 그래서 시골에 와서도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쏘가지가 더럽고 못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나 시골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는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나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좋으신 분을 만나러 왔고, 또 이 아저씨가 저 머리도 깎아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왔어요. 요즘은 또 머리 깎는데 비용이 또 좀 올랐더라고요. 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커트만 자르는데도. 그래서 저한테는 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또 온 김에 그냥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포도밭 신규 시설을 한 대 갔는데요. 아니,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제 논에 이제 로타리를 치고 이제 쟁기를 해서 땅을 뒤집어주는 작업을 했나 봐요. 이제 포도밭 옆에 논이에요. 그러면 아니, 일을 하다 보면 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바가지로 트랙터로 논에 쟁기질을 하러 이제 일을 하시다가 트랙터 바가지로 신규 시설한 포도에 파이프를 바가지로 밀어가지고 파이프가 휘어지고 좀 피해를 줬으면, 이 포도밭이 누구 건지를 알고 있으면은 말입니다, 전화를 해서 좀 일 좀 하다가 좀 실수로 파이프를 좀 건드려서 좀 파이프가 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확인을 해서 이게 괜찮다, 아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피해가 좀 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파이프 보니까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속상했던 건 뭐냐면, 피해가 크든 적든지가를 떠나서 남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전화를 하든 만나서 얘기를 하든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경우가 없거나 싸가지가 없는 놈은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이렇게 뭐 보상을 해달라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피해는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그 하는 행동이 나이 거의 뭐 70 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너무 괘씸한 거야. 그래서 그날 마을 회관에 갔어요. 마을 회관에 가니까 이제 동네 뭐 어머니들 다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이 논에 로타리 누가 쳤습니까 하니까 김뭐뭐 씨가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포도밭 옆에 논 로타리 칠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 그 마을에 몇 명이나 그 논을 로타리를 치겠어. 맨날 쳤던 사람이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김뭐뭐 씨가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앞으로 파이프가 일하시다가 파이프를 건드려가지고 휘어졌는데 좀 조심히 작업을 하시라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 없고 싸가지가 없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좋으신 어르신들을 다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와서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어요. 부끄러운 걸 알려야 되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도 이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자식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가 반성할 줄 알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도 나는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솔직히 제가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내려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뭐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여태까지 같이 만났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를 보고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말할 데가 없어. 다 같은 사람들이고 다 같이 피해 입은 사람한테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하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귀농하시거나 시골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영상을 자꾸 알림으로써 그 시골 사람들의 그 텃세 그런 것도 좀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잘못된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성실하고 정말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몰싹식한 사람들, 어르신들 좀 자성하시라고 그런 마음에서라도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해발 650고지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사과밭이 있어요. 사과밭 밑에도 사과밭이고요. 위에도 사과밭입니다. 지금은 경치가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산세도 좋고 수려한데 이제 사과철 되고 사과가 많이 자라고 할 때는 약을 많이 치게 돼요. 약을 치게 되면 이 바람에 의해서 그 뭐 약성분이 많이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농하시게 되거나 새로 하시게 될 부분은 그 과수밭 주변에 그 집 같은 거를 짓지 마세요. 다 모두 이제 그 농약이 바람에 날려서 하기 때문에 뭐 약 치는 날에는 창문도 못 열어놓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제 영상 보면 뭐 욕밖에 안 하죠. 뭐 좀 그런데 정말 이게 억울하고 이렇게 좀 황당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막상 시골에 내려와서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좀 생각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고 또 배울 점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또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다 이렇게 평가 절하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습니다. 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살아가는데 좀 올바르게 살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좀 잘못한 행동을 했으면 사과할 줄 알고 미안하다는 말 할 줄 알고 그런 이제 좀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오늘 두서없이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유튜브를 이렇게 또 찍게 되니까 나 스스로도 좀 바른 행동을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행동이 바르지 않은데 내가 뭐 남을 비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유튜브를 함으로써 행동도 건전하게 할 수도 있고요. 생각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수도 없고요. 왜냐면 이제 모든 상황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또 치우친 또 고정관념을 또 가질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유튜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은 몇 명에 의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 50만, 100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몇천 명의 영상을 보시고 있는 이분들이 나의 또 어떻게 보면 지지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는 혼자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저를 또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시골에 와서 이 기존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하고 싸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도시에서도 35년간 30년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하나의 국민입니다.
제가 어르신들보다 세금을 앞으로 더 많이 내면 많이 냈지 덜 내지는 않습니다. 예? 저 부채도 없어요. 아, 부채는 있구나. 하지만 좀 빚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2009년부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뭐 돈을 좀 썼어요. 왜냐면 뭐 생활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삼성생명 약관 대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놓은 돈 뭐 1,000만 원 좀 미리 좀 땡겨 썼고요. 그리고 뭐 도시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도 안 만들었어요. 뭐 마이너스 통장 만들 일이 없었어요. 근데 시골에 내려오다 보니까 뭐 농자재도 사야 되고 생활비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살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2,000만 원짜리를 또 끊게 되고 또 시설 자금 한다고 해가지고 또 땅 담보로 해가지고 1,200인가 뭐 시설 자금 대출도 받았어요. 그리고 뭐 누나한테도 또 500만 원 빌리고 해가지고 거의 뭐 4,700만 원 정도 부채가 있습니다. 예. 뭐 있는 거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부채 뭐 없는 걸 없는 걸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고 뭐 그래요. 뭐 살다 보니까 뭐 야금야금 뭐 이렇게 뭐 쓰다 보니까 뭐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포도밭 600평 갖고는 도저히 이 부채를 또 이렇게 갚기도 힘들고 해서 또 1,200 땅 담보 잡혀가지고 또 600평을 또 신규 포도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지 뭐 평수라도 있고 생산량이라도 있어야지 돈을 좀 갚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빚을 졌어요. 뭐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빚 좀 지게 됐습니다. 사실 뭐 도시에서는 빚 같은 거 안 지고 살았어요. 예. 여기 시골에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투자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뭐 시설 지금 뭐 신규 포도 시설을 뭐 하게 됐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뭐 중간에 뭐 방풍망 해가지고 울타리도 쳐야 되고 뭐 추가 뭐 보조도 뭐 추가 시설도 또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여간 뭐 시설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그 시설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추가적인 시설 보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시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부채는 4,70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채의 이자도 지금 꼬박꼬박 갚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사기치거나 뭐 빚지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어차피 뭐 갚아 나가면 되는 거고. 예. 어쨌든 뭐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 한 사람 때문에 뭐 일부 삐뚤어진 어르신들 때문에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시는 또 존경해야 될 어르신들이 다 같이 싸잡혀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네, 애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 뭐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좀 그래요. 2009년도 있다 지금 2019년인데요. 제가 좀 뭐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셔서 시골에 살다가 이제 도시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마을 분들한테 도시를 줬어요. 왜냐면 이제 경작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마을 분들한테 한 분한테 뭐 몇 분한테 나눠서 이렇게 도시를 줬어요. 그래서 거의 뭐 40년 정도 이렇게 도시를 해서 마을 분들이 이렇게 그 땅을 이용해서 이익을 봤으면 사실 내가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농사 짓겠다고 하면 여태까지 도지를 줬기 때문에 잘 이익을 취해서 잘 벌어먹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고맙게 덕분에 뭐 잘 썼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내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35년 정도 이렇게 도지 얻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자기 땅인 거 그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 자기가 여태까지 35년 동안 농사를 지어 왔으니까 이걸 내 땅이었던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 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농사 지어가지고 내 건지 알고 착각했던 생각이 주려고 하니까 땅 주인한테 주려고 하니까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건 원래 당신 명의로 된 땅이 아니야. 이거는 아버님이 저한테 증여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내 명의로 된 땅이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당신은 그 땅을 이용해서 잘 이용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내가 직접 경작을 한다고 했으면은 아무 소리가 않고 줘야 되는 건 기본적인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자기 건 줄 알고 여태까지 착각을 하고 있던 거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려고 하니까 괜히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그러는 건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도지 해가지고 한 마지기당 쌀을 몇 가마니씩 줬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의 가뭄이 많아서 관정, 물을 많이 틀어놔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쌀 한 가마니를 빼겠다는 거야. 어? 나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과거에 쌀값이 좋고, 그럴 때는 더 많은 이득을 봤을 때는 돈 벌었다고 해가지고 쌀을 더 주지는 않았잖아.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골에 대한 물정을 모른다고 해서 그런가? 아버님 돌아가서 나니까 뭐 그날 그해 뭐 가뭄이 심해가지고 전기료를 많이 써가지고 물을 푸느라고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물을 갖다 인위적으로 전기를 돌려서 공급을 해주다 보니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쌀을 한 가마니를 빼야 되겠다고 그렇게 당신이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 그러고 나서 그 논에 그때 뭐 태풍에 의해서 논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논이 좀 쓸려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논이 무너져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거 갖다 논이 무너졌기 때문에 논을 갖다 다시 복구를 해주기 위해서 포크레인비 8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80만 원 줬어 안 줬어? 받아 먹었잖아 80만 원. 그래가지고 이 씨발 내가 2009년도 내려와가지고 시골에서 생활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 개새끼들이 나한테 사기를 친 거야. 포크레인 하루 해봤자 45만 원이잖아 개새끼들아. 근데 나한테 논두렁 무너졌다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논두렁 무너졌다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씨발 내가 80만 원을 줬잖아. 그거는 그럴 때는 씨발 네가 땅 주인 찾냐? 아유 이만큼 쏘악한 새끼들이 많아요. 흉악한 놈들이 많아. 시골 생활 모른다고 시골 물정 모른다고 나는 먹고 살기 힘드시고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줬어. 그러면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씨발 내가 욕이 안 나오게 생겼냐고. 네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 몇몇 정말 나이만 먹은 어른들 때문에 정말 바르신 존경할 만한 어르신들까지도 같이 싸잡아서 당신 때문에 같이 욕 얻어 먹는 거야. 알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어른이 아니고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지 어른을 대접을 해주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 오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나도 할 말도 하고 싶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할 거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골 생활 또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귀농해서 시골에서 살아가려고 마음먹은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시골에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려오게 되더라도 한두 번 계속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계속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어르신들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서로 좋은 정보 좋은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더불어서 발전해 나가시면 되고요. 양심 없고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같이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하고 같이 다 잘 지낼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요. 사람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나를 다 좋아할 수가 있어. 그냥 이 사람 자체만으로도 싫은 사람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싫은 사람도 있고 그냥 이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고 그래. 도시나 시골이나 다 똑같아요. 학교 생활 안 해봤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친근감 있고 보기만 해도 다 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도 좋아할 마음이 있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A에 벗어나거나 정도를 벗어나는 짓을 안 하려고 해요. 왜?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뭐 별로 관심이 없어. 나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를 좋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 마음이 그렇고 그 사람 생각이 그런데 나를 싫어한다는데 내가 가가지고 뭐 나 좀 좋아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라고 냅둬. 나를 좋아하고 나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그 상대방을 또 존중해주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있어. 하지만 굳이 나를 싫어하는데 안달복 달랐어? 가가지고 막 나 좀 좋아해 주세요, 뭐 싸들고 가가지고 뭐 해줄 필요 없다 이거지. 그렇게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있는 사람, 내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충실히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외부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가 소신껏 정도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생활에 나가신다면 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 마음도 변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굳이 인위적으로 나를 좋아해 주십시오라고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예. 뭐 살다 보면, 내가 여태까지 뭐 살다 보면 뭐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 뭐 사람도 사람이면 뭐 느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변에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잘 해주시고요. 또 존경할 만한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배울 점은 배우시고, 예, 그렇게 지내려고 하고 있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귀농하시거나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나를 응원해주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머리는 뭐 잘 깎았고요. 예, 그냥 바짝 깎았어요. 네, 머리 길면, 머리 한번 깎으면 뭐 한 2달 버틸 정도로 그냥 거의 뭐 빡빡 밀었습니다. 예. 예, 오늘 날씨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